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모의고사 사회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주파수가 6MHz일 때 연부 조직에서의 투과 심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투과 심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주파수분에 3을 대입했을 때 얻게 되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파가 매질을 통과하면서 양적인 변화를 갖는 음향 변수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봤던 패턴의 문제여서 바로 정답 찾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운 시간의 스펙트럼 분석에서 낮은 Q팩터 특성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Q팩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구성된 형태가 높은 Q팩터라고 볼 수 있겠고, 넓게 퍼진 형태가 로우 Q팩터 그림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대역폭이 좁게 되고 여기는 넓게 구성되어져 있죠. 나가는 음파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길게 나가는 반면 로우 Q는 나갔다가 멈추는 수신되는 구간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하이 Q 팩터는 치료용 초음파에서 사용되어지고 진단용 초음파 장비에서는 로우 Q 팩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3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낮은 Q 팩터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대역폭이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다음 1번 보시게 되면 여운 시간이 길다. 이게 길게 뻗어나가는 것은 하이 Q고요. 송신의 효과적이다. 공간 펄스 길이가 길다. 마찬가지고 공진 주파수 비율이 높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이 Q 팩터와 연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로우 Q와 하이 Q와 관련된 내용들 보기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진단 장치의 수신 기능에서 표시될 수 있는 신호의 동적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드릴 것 없이 간단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동적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와 연관되는 수신 기능은 3번에 있는 압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서로 연결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같이 짝지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인공물의 후방 음향 증강으로 나타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음파가 많이 투과를 해서 뒤쪽에 음파의 증강 현상이 나타나는 것, 주변 조직보다 음파가 밝게 나타나는 것을 후방 음영 증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물질 자체가 투과가 잘 이루어지는 성분이 구성이 되어져야겠죠. 연관되는 정답 2번 낭종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연부 조직에 비해서 물 성분 같은 경우는 음파가 더욱더 잘 지나가기 때문에 이 뒤쪽에 후방 음영 증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연관된 영상 보시게 되면 이쪽에 신장 구조물이 있고요. 신장 내부에 낭종성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낭종 뒤쪽에는 음파가 많이 투과되어졌기 때문에 음향 증강이 나타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공물의 개념과 함께 관련된 영상까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도플러 검사에서 도플러 변이가 최대가 되는 입사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도플러 변이 값이 가장 높은 상태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1번에 있는 0도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점점 각도가 높아질수록 도플러 변이 값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0도에서 가장 크고 90도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검사하고자 하는 혈류에서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평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높은 값의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각도가 0도일 때 가장 높은 값이고요. 어느 정도 앵글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값보다는 낮은 값으로 측정이 되어지고요. 여기 있는 각도가 90도로 구성이 되어지게 되면 서로 각도가 어긋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신호가 0으로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0도에서 가장 높은 값, 90도에서 가장 낮은 값, 이 정도 내용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오른갈비 사이 주사,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시 관찰이 용이한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복부를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 오른쪽 갈비 주사라고 한다면 이쪽 사이로 들어가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은 기본적으로 간 구조물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고 간 내부에는 쓸개라든지 내부에 있는 담관들이 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기타 간 내부에 있는 간 정맥이라든지 포탈 베인들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음 왼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신장이 위치하고 있게 되고 위쪽에는 스플린, 지라가 위치하고 있게 돼요. 다음으로 췌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쪽에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갈비 주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조물은 4번에 있는 커먼 바일 덕트, 이 담강과 관련된 이 관상 구조물을 검사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자 같은 경우는 복부의 정 가운데, 질화나 왼쪽 콩팥은 왼쪽으로 접근했을 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보다는 정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하복부 기관의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하복부 검사는 보통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전립선 검사는 직선형보다는 보통 경복부 초음파, 복부를 경유해서 검사할 때는 컨벡스 프로브, 볼록형 탐촉자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직장을 경유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직장 탐촉자를 통해서 검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립선을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탐촉자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형 탐촉자는 관계가 없죠. 3번 콩팥 검사는 엎드린 자세에서 가능하다. 3번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콩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복막 장기라고 해서 뒤쪽에서 접근하더라도 영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뿐만 아니라 엎드린 자세에서도 콩팥을 초음파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4번 하복부 초음파의 아크스캔은 크게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5번 경복부 자궁 검사 시 전처치로 방광을 비워서는 안 되고요. 방광을 가득 채워서 이 방광을 음향창으로 아래 있는 하복부 장기를 검사하게 됩니다. 정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고주파수의 탐촉자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선형 탐촉자, 리니어 탐촉자를 통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3.5는 저주파수, 보통 복부 초음파에 사용되는 주파수라서 틀린 보기고요. 갑상선은 전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식도는 갑상선 뒤에 있고요. 갑상선은 주위 근육보다 밝게 보인다. 4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부갑상선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밝은 에코로 보인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영상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트라키아 기관이 있고요. 이런 식의 에코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갑상선입니다. 뒤쪽에 식도가 있게 되고 부갑상선은 이쯤에 위치하게 되는데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다음에 앞쪽에 있는 머슬 구조물, 근육 같은 경우는 갑상선보다는 낮은 에코도를 띠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태아의 연령 계측법인 크라운 럼프랭스 CRL에서 태아의 길이 측정 부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CRL 같은 경우는 머리 위쪽 끝에서 엉덩이 아래 끝까지를 평가하게 되겠고요. 보통은 최소 3번 정도 측정을 해서 얻은 값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간의 구역 분류상 S4번 구역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 구역을 구분하는 거, 초음파 영상 주어지고 간의 몇 번 구역인지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간 구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해부학적 지표가 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간 구역, 해부학적 지표 등에 대해서는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바로 찾아보면 3번에 있는 C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간의 2번 구역, 3번 구역,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은 8번 구역, 7번 구역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간 혈류의 75에서 80%를 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번 같은 경우는 헤파틱 베인 간정맥이고요. B번 간 동맥, C번 같은 경우는 온쓸개관, 커먼 바일 덕트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인페리어 베나 카바 하대정맥이고요. D번 포탈 베인이 간 혈류의 75%에서 80%를 담당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화살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신장 구조물이고요. 신장 내부에 밝게 보여지는 구조물과 함께 뒤쪽에 어두운 섀도잉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단단한 성분이 있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구조물을 통해서 발생된 후방, 음향, 음영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초음파빔은 단단한 구조물을 만나게 되면 투과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뒤쪽은 음파가 지나가지 못한 어두운 형태로 섀도잉이 동반되어지게 됩니다. 연관되는 정답은 5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초음파 빔의 감쇄가 일어나게 되면서 후방, 음향, 음영이 발생한다.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복부의 가로 주사고요. 화살표 부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최장 구조물을 있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포탈 베인 합류 지점과 함께 스프레닉 베인 지라 정맥입니다. 이 위쪽에서 보여지는 관상 구조물,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는데요. 췌장 내부에서 보여지는 관상 구조물은 췌장관, 또는 판크레아틱 덕트 또는 이자관이라고 불려지는 구조물이에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해부학적 특징과 함께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담낭 구조물이고요. 쓸개 내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인공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쓸개 내부에서 이러한 형태의 인공물이 보인다면 5번에 있는 코메테일 아티팩트, 해성꼬리 인공물과 연관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특징이 뚜렷한 인공물이기 때문에 영상과 함께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